자, 오늘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과천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하시죠. 주보현경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천경찰서 수사과 주보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출연이네요. 네. 이제 여기가 익숙하시죠? 안방 같으시죠? 네, 나올 때 이제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사하게 입고 나오셨나 봅니다. 네. 네. 오늘 경찰서도 그렇게 화사하게 입고 가셨어요? 오늘 사실 피의자가 많아가지고 조사를 많이 했는데 네, 오늘 조사가 많이 있었는데 바로 조사하고 지금 바로 달려오는 길입니다. 네. 피의자들이 겁을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또 화사하셔가지고. 의상과 달리 또 일은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야 물론. 네. 자, 오늘은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오늘은 사실 마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나눠준 사건이 있을 텐데요. 심각했죠. 이게 심각해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천경찰서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청, 경찰청 통틀어서 마약 범죄에 대해서 총력을 하고 있다 보니 현재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좀 알리고 마약 범죄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오늘 마약 범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이버 범죄와 마약이 상관이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이버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요새 현재 마약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사이버 범죄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네. 사이버 디지털 포렌식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도 마약범을 검거하고 있어서 마약이 참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문제죠, 문제. 그렇죠. 네. 사실 지난 4월 그 대치동 학원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의 사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음료수를 시음회인 것처럼 나눠줘서 아이들이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셨고 그거를 빌미로 이제 학부모를 협박하는 그런 식의 사건이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더 이상은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닌가 보다라는 걱정이 좀 들어요.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요새 제가 이제 현장에 경찰 생활 오래 했는데 점점 진짜 마약 범인이 검거하는 게 엄청나게 늘었고요. 저희가 작년 상반기만 해도 30% 이상 검거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마약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저희가 확인하고 검거한 사례가 점점 늘고 있고 또 경찰서 내에서도 간이 마약 시트를 저희가 갖고 있어서 마약에 취해 있는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으로 봐서 마약에 대한 범죄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인터넷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서 마약류 노출이 이전보다 많아지고 또 영화나 텔레비 유튜브 땡튜브죠. 유튜브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되면서 젊은 층의 범행 비율이 점점 커지면서 마약류의 확산이 급속화되고 있어서 저희 경찰청에서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싶어서 총력 대응 중에 있는 거죠. 젊은 층의 범행 비중이 커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젊은 층이면 어느 정도까지 있어요? 젊은 층은 사실은 청소년부터 해가지고 20대, 10대? 30대까지 되고 있고요. 예전에 마약 범인이라고 하면 조직 폭력배나 일부 그런 이유만 가능했는데 점차 요새는 그런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다크웹이나 이제 SNS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글을 발견했어요. 그래도 이걸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까? 라는 의문이 저는 일단 들거든요. 모방 범죄로 해서 영화나 이제 이런 메신저 이렇게 영화 이런 걸 보고서 모방해서 이거를 하면은 약간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처음에는 접하는 것 같은데요. 호기심에 접한다고 보기보다는 범행이죠, 범행. 그렇죠. 네, 이건 호기심이라고 보기에는 진짜 어려운 범죄입니다, 마약은. 예전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마약하면 대마초.
필로폰 뭐 이런 거밖에 몰랐는데 요즘에는 신종 마약류도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필로폰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대중적인 마약이라고. 대중적인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아. 제일 많이 일어나는 범죄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요새 불법 제조된 알약 형태의 펜타닐이 뭐 승인 없이 유통되고 있는데 그런 펜타닐 같은 경우는 극소량을 복용해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입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해서 뭐 일반 진통제로 위장돼서 확산되고 합법적인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중독성이 심해서 쓰러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대마죠. 대마 흡연인데요. 2022년 6월 이후부터 태국 내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가 되다 보니 태국이 호기심으로 맞아. 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가 함유된 음식류를 섭취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유의 문제가 생기고 그 외에도 사실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마약의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야 진짜 접할 수 있는 경로들이 너무 다양해졌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국을 여행을 갔어요. 네. 태국이라는 나라가 대마가 합법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태국에 갔다가 이제 뭐 우연한 기회 혹은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연을 하고 귀국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처벌받습니다. 아. 한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이 법상으로 처벌을 받고요. 네. 태국에서 단순히 하고 뭐 한국에 왔다고 해도 저희 마약 시트상 양성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마약범으로 처벌받아서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마약은 다른 나라건 우리나라건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네. 놀러를 가셨더라도 마약은 절대 흡연과 뭐 섭취 뭐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태국 가셨다고 태국 국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우리나라 그럼요. 국민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법을 따르셔야죠.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런 마약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뭐 앞서 여러 가지 미디어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 어때요? 네. 많죠. 생각보다 너무 예전에는 진짜로 옛날에는 진짜 마약범 검거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뭐 진짜로 조직 폭력배나 뭐 유흥주점을 통해서만 섭취가 됐는데요. 요새는 젊은 청년들이 인터넷에서 다크웹을 통해 가지고 뭐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클럽 있죠. 젊은 청년들이 가는 네. 클럽이나 이제 파티룸이라고 요새 젊은 뭐 파티룸이라고 방 빌려서 조그맣게 하는 파티룸 그쵸. 같은 데 있어요.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한꺼번에 마약을 하다 보니까 마약이 이게 쉽게 자기는 접할 수 있고 또 경로가 예전에는 막 진짜 어렵게 경로를 구매를 했는데 요새는 뭐 다크웹을 통해 뭐 그냥 일반 던지기 수법이라는 수법이 있어요. 거래를 실제 얼굴을 보지 않고서도 거래를 하는 방법이 생겨서 마약에 대한 이 노출이 점점점 심해지고 마약을 하면 뭔가 난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 네. 이게 마약을 계속하면서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 연령층에까지 확대가 됐다는 거는 이게 생각의 사고방식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라는 생각을 못하고 나는 이것도 해봤어. 새로운 경험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거죠. 우쭐함?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건 다르죠. 우쭐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마약은 한 번만 복용해도 현재는 처벌 형량이 엄청 높아졌고요. 마약 범죄에 저희가 총력 대응을 함에 따라 단순 1회 투여자도 요새는 거의 구속 수사를 하고 있어서 우쭐할 수가 없는 지금 당연히 심각한 범죄고 또 내 삶이 아예 망가지고 내 체계가 아예 망가지는 거라 이게 단순히 우리 젊은 분들이 호기심에 이 클럽에서나 아니면 이 파티룸에서 할 수 없는 되게 심각한 범죄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에 따르면 보통은 내가 구입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뭐 다크웹을 통해서든 뭐 아니면은 파티룸을 전체를 빌려서 다 같이 하든 이런 방식인데 맨 처음에 우연히 접하는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연히 접한 사례는 이제 술집 같은 클럽에서 강제로 이게
물에 타서 먹이게 되면요. 네. 그게 먹이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피해를 보는 건데 그런 피해 사례는 저희가 사실 참작하기 때문에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모르고 그거는 그렇죠. 우연이라고 보는데요. 단순히 그 우연인 피해자들까지 저희가 당연히 처벌할 수 없지만 이 마약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호기심으로 1회만 해가지고 난 이거 친구랑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경찰서에 와서 검거가 돼서 나는 호기심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마약은 호기심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경로까지 해서 구해지는 경로에 대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호기심이라고 변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마약은 호기심으로도 절대 입에도 대면 안 되고 이 투약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마약 범죄고요. 네. 단순히 뭐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지려고 이거 안 되죠 절대. 그럼요. 네네. 기분을 왜 그런 약품에 의존해서 좋아집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인 줄 모르고 접했다가 중독이 된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고 접했다가 저희가 경기도 불과 얼마 전입니다. 유흥지점에서 네. 이제 다 같이 한번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마약팀 사건도 아니고 단순히 112 신고였거든요. 112 신고여서 이제 이상한 112 신고 내용은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 좀 너무 시끄럽다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출동을 해보니까 유흥주점에 사람들이 좀 시끄럽다. 20명 젊은 청년들이 너무 노는데 노는 행위가 약간 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행위가 조금 횡설수설해요. 물어보니까 저희가 갑자기 급하게 간이 CT 같은 걸 검사를 했더니 한두 명이 이제 양성이 나온 거예요. 부주리라고 하죠. 그 양성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 자기 친구들이 외국의 유학생들 모임이었어요. 그러면서 엑스터시, 필로폰 등 여러 가지 마약을 자기들이 다 같이 경로를 통해 구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도 예전에 한번 피해자로 모르고 한번 이게 접했는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합법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환각 증세가 너무 좋으니까 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한두 번 정도 이제 마약을 해서 파티를 즐기다가 한꺼번에 검거가 돼서 한 20살 초반의 학생들이 저희 한꺼번에 검거가 된 사례가 있어서 참 마음이 사실 마약범을 검거하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은 사실 없고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건데 그치. 어떻게 이렇게 접하게 됐나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렇죠. 안타까워할 만한 게 아니죠. 네. 절대 안 됩니다. 마약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받을 거고요. 그 외에 또 어떤 경우에 마약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는지 또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네. 마약은 현재 단순 투약범도 거의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투약, 소지, 매매, 알선, 수수, 제조, 수출입 등 다 처벌받고요. 조범이라고 해도 선처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6월 3일부터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마약류를 광고하는 행위조차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든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든 마약류의 제조, 밀수, 투약, 토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서 광고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 그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 마약 광고 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이 강력해진 거네요. 네, 그럼요. 제조를 하는 경우도 뭐 영화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제조하는 시설이 뭐 따로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져 있고 뭐 이런 게 있던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조보다는 사실 밀수입해서 처벌받는 쌓아놓고. 사례가 많이 있고요. 저희 그 경기도 관내에는 평택항의 관세청 등에서도 지금 현재 마약 단속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어서 밀수입하는 수입자들도 처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벌 형량이 엄청 높죠. 네. 그렇죠. 밀수입이니까요. 이건 네. 내가 혼자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노출이 많아지고 또 거래도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넷상에서 마약 거래를 할 때 은어를 사용한다고 하던데요. 은어가 있습니다. 필로폰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이나 공격증 이렇게 나타내는 현상인데요. 짝대기, 아이스 뭐 이런 용어로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물뽕이라고 얼핏 들어보셨을 물뽕.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거는 과한 이제 심장 박동을 일으키는 GHB라는 마약입니다. 그리고
펜타닐 같은 경우는 구역질과 환각, 호흡저하를 일으키는데 아파치 댄스 피버라고도 하는데 사실 저희 경찰관도 외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럴 것 종종- 같아요. 네, 그리고 엑스터시 같이 혼란, 환각, 불안감, 우울증 등을 일으키는 건 그냥 캔디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프로포폴 같은 건 우유 주사. 이 정도는 이거는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대마초는 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거 외에도 은어가 아주 많고요. 점점 이제 발전되고 있고 이제 경찰관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다른 용어도 사용하고 뭐 간단하게 뭐 그냥 그거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분석을 괜찮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뭐 그거 있어요 뭐 이렇게도 하고 뭐. 그냥 그거 네, 이런 식으로. 그럼 그냥 그리고 그걸 그냥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아주 점점 더 교묘하게 하는. 나중에 증거로 그런 거는 남기도 힘드네요. 네. 뭐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니까. 그죠? 하지만 다 검거가 되죠. 그럼요. 네. 우리나라 경찰력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네. 경찰 수사력을. 네. 캔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사랑방 캔디부터 생각이 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말 우리 그럼요. 할머니가 주시던 그런 것들. 네. 왕눈이 캔디, 눈알 사탕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야,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였군요. 은어였군요.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관련 사건들 어떤 수법이 제일 많이 있습니까? 우선은 마약 그냥 뭐 마약을 투여하려고 구매하는 행위가 많은데요. 요새 신종 기법인 마약 던지기 앞서 수법이라고 말씀하신, 있어요. 마약 네. 던지기는 우리 일반인들이 고액 알바를 찾다 보면 그냥 뭐만 던지고 오면은 네가 돈 얼마 많이 줄게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마약 전달책이에요. 근데 전달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달책은 처음에 의약품 배달이라는 용어로 알바를 유도하죠. 단순히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들끼리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마약을 사는 사람한테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네 빌라 앞에 정원에다가 그 약품을 던질 테니까 넌 그냥 그걸 받아가라는 게 마약 던지기 수법인데요. 마약 던지기 수법을 할 경우에는 사실 서로 거래하면서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좀 뭐 자기네들 안전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게 마약이 뭐 단순히 뭐 100원, 200원짜리 뭐 싼 음식도 아니고 비싼 뭐 고가의 마약이기 때문에 서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주고받는지 실제 받았는지 자기들끼리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검거가 돼서 마약 던지기라고 해서 누군가 의약품을 던지는 알바를 한번 해볼래? 너한테 한 건당 엄청 비싸게 줄게라고 하는 경우도 마약 운반책으로 들어가서 구속 수사가 되기 때문에 마약 운반책 같은 던지기 수법엔 절대 가담하시면 안 되고요. 해당 수법이 또 신종 수법이다 보니까 이런 행위에 절대 관여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사실 돈 많이 줄게 이거 어디에다가 던져놓고 와라고 하면 이거 뭔가 깨름칙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걸 알면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 수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요즘에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요, 그 청소년 시기에서 뭐 유학을 가거나 외국에서 이제 뭐 모르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저희 우리 그 청소년들이 집중력 향상을 도움을 준다는 걸 이유로 의사의 처방 없이 의사의 처음엔 처방이 있었겠죠. 처방이 있던 약을 먹다가 그 외에 다른 약을 계속 복용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에 이게 환각 증세를 처음에 한 번 정도 느끼다가 그 이후에 계속 그 환각 증세를 느껴보려고 이제 그 약을 계속 복용하는데요. 다크웹 결국은 다크웹이죠. 왜 다크웹이나 이제 인터넷 SNS를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되다 보니 이게 쉽게 전파가 쉽게 너무 접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청소년들이 참 이런 걸 절대 안 접할 수 있게끔 청소년 시기만큼은 우리 주변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이거 휴대폰의 다크웹을 통해서 이런 걸 사용했나 아니면 그리고 이 증세가 좀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가까운 진료를 받아서 이게 다시 절대 복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걸 알려줘야지만 이게 접할 수 없는 겁니다. 청소년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도 처벌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마약은 미성년자라고 해도
제외되는 게 아니라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음.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마약 관련 사이트나 마약 사범 등을 신고하려고 할 때 어디에 신고하면 됩니까? 마약은 112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경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신속하고 지금 집중 대응하고 있으면 마약사 단속팀이 있을 정도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약 확인하시면 저희가 신고 포상금도 제공해드리고 많은 저희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112에 신고를 해서 그럼요. 마약 네. 청정국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같이. 돌아가야죠, 우리.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마약 저희가 사범 검거해 보면 구치소에 들어가서 처벌을 받고 와도 한 몇 개월도 안 돼서 다시 마약을 하고 그러면은 더 많이 형기가 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한 번 이렇게 마약을 접하면 평생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처음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네. 인터넷 다크웹이나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보더라도 호기심으로도 절대 마약을 하면 안 되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만약에 마약이 되면 회복을 해야 되고 이게 한순간의 실수로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마약은 접하지도 말고 신경도 쓰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말고 네. 그래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네. 걸. 네. 100% 검거율에 이르게 네, 열심히 그럼요. 뛰고 계시니까요. 네, 절대 뭐 호기심 뭐 이런 거 갖지 말아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보현 경위와 함께했고요. 인터넷 마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